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코인,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이 세 가지 지수 모두 나스닥은 2.66%까지 상당한 회복을 보였네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또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상승장이 또 끝나는 게 아닌가. 역시 전문가들의 말처럼 1, 4분기는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구나라는 모습들이 고개를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S&P 500 기준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4,000포인트를 향해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잠깐 주춤했다가 보시는 그래프대로 장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통상 금요일에 이 정도 갭 상승을 하다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양한 연준 이사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게 고무적이고, 지금 2월 1일 FOMC 발표 전까지 지금 연준 이사들의 목소리가 잠기는 열흘간의 침묵 모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만 받쳐준다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지.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 스피커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시죠.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2,500개가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뉴하이를 찍은 종목들은 약 50개와 100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지난 이틀간의 하락장이 역시 작용을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가장 거래량이 많은 우리의 테슬라가 4.9% 회복을 했습니다. 장 시작과 선물 시장에서부터 사실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에서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 주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죠. 엔비디아 6.4% 상승을 했네요. 보면은 사실 빅테크 위주 그리고 반도체 위주의 상승을 거듭했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엄청났죠. 주식 분할, 액면 분할도 하면서 테슬라와 함께 상당한 회복을, 상당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들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서 넷플릭스, 사실 컨센에 부합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인 건 아니지만 순증했다는 거죠. 구독자가,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순증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넷플릭스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을 8.5%라는 상승폭으로 보여줬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죠.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에 하락세를 계속 2.5%까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10년물 금리 3.5를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장 단기, 한 달, 석 달, 6달, 1년 이렇게 올라가죠. 가장 단기 금리가 가장 싸야 돼요. 왜냐면 어떤 리스크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만기가 이렇게 10년, 30년 이렇게 갈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2년물과 10년물 금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한 변동폭도 있었지만 쭉 상승을 했던 모습, 주식과 금리가 둘 다 상승을 했던 결과를 보였네요. 지난 일본은행의 총재 발표 이후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율은 달러는 1235원이니까
크게 차이 없는 그래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추세이면 분명하죠. 이번 엔화는 반등을 하나 했더니 다시 아마 950선이 깨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코인 하나를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도 그렇고 지금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인 가격이 지금까지는 상승을 같이 비례해서 보여줬던 게 사실인데 2만 불, 2만 1000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2만 3000불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의 패턴이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이 회복하는 것보다 선행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나의 트렌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덩달아서 뭐 알트코인들도 따라가는 모습이니까 투자자들에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레버리지가 중요한데 주택담보대출 좋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데이 바이 데이로 여러분들 뉴스 스피커와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달 전이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설 지나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파격적으로 포인트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아마 최고 상단이 이 7%라는 이 움직임은, 이 숫자는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최저 이 하단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농협이 지금 4.6%로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지금 5대 은행을 제외하고 19개 은행 중에서는 비행기 경남은행에서 4.31% 최저금리로서는 가장 좋은 주택담보대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돈을 굴려야 되는 저기 예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5%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잠깐 반등을 했다가 코픽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5%를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보기 힘듭니다. 대부은행이 지금 상단을 위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 은행의 모습들은 거의 3%의 정기예금 금리를 보인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 적금은 어떠냐? 정기 적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정액이냐 아니면 수시냐 여러 가지 뭐 우대금리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금금리, 적금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금리가 일단 정책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자체가 높을 때는 이렇게 뭐 안전한 은행권에는 자금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더 코인으로 또 몰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죠. 오랜만에 등재됐어요.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그림도 유명한 35평형이 39억. 그래서 반네퍼와 다시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40억을 돌파하는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하락장에서 31억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36평, 잠실주공에서 가장 큰 평형이 36평인데 22억 4,500에 실거래 다시 등재됐습니다. 실거래가 뭐 계약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언제 등록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조금 일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뉴스 스피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 16억을 상회했다가 다시 15억 8천이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로서는 16억 17억을 가는 거 아닌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근처죠. 고덕 상일 일대에 있는 대장 중 하나 고덕 아르테온 34평형 같은 경우는 20억을 목전에 뒀다가 지금 1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숭실대 근처에 있죠. 역시 15억을 상회하는 16억 2,900만원의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오랜만에 등재가 됐는데 11억 5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DMC에 위치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3억의 실거래가 등재되면서 당연히 15억은 넘는 거 아니냐 흐름 보였지만 8억 8,500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풀린다고 합니다. 무조건 풀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실내에서는 착용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다만 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되겠죠.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회 전반의 변화들은 분명히 어떤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 돈이 되는 경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실내 마스크가 풀린다면 아무래도 고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 편했으니까. 하지만 마스크가 벗겨진다면 여러분들의 피부와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게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관련 산업이 당연히 부응할 겁니다. 작년에 서학개미 배당금이 5,800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학개미라는 용어도 생겨났듯이 많이들 투자를 했을 텐데, 애플의 배당금이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애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또 투자 보유량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1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인데 배당금이 아직 없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채를 늘려서 하지만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대의를 위해서 이거는 큰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은행을 같이 가져와 봤는데 일본은행 지난번에 구로다 총재가 10년 임기를 이제 곧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근데 곧 다음 달이면 꺾일 것 같고 우리는 지금처럼 전 세계의 기조와는 다른 확장 재정 계속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서 환율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많은 상당 부분의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당첨자를 넘어서서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무순위 청약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무순위 청약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된 거가 통과가 된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자금 사정 잘 생각하셔서 둔촌주공 어떤지 뉴스 스피커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돈의 흐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